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리백 온라인 설명회의 사회를 맡게 된 한국에너지공단 이수만 과장입니다. 본 아리백 온라인 설명회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시어 접속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행사에 앞서 금일 아리백 온라인 설명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정책실 실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아리백 제도 개요와 세부 인정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이어서 Q&A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리백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아리백 온라인 설명회는 녹색 프리미엄, 제3자 PPA 등 아리백 이행 수단에 대해 설명하고 관심 있는 기업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먼저 금일 온라인 설명회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면은 가볍게 자리에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정책실 김성훈 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정책실 서지원 차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한국 CDP위원회 김태한 책임님 참석하였습니다. 이어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정책실 김광원 팀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한전요금전략부 임신아 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력공사 계약거래부 허지은 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정책실 김성훈 실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정책실 김성훈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현업에 바쁘신 와중에도 온라인을 통한 아리백 설명회에 접속하여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합니다. 작년 말에는 대면으로 저희가 설명회를 개최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19라는 변수 때문에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여건이 좀 괜찮아지면 별도로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기준으로 아리백에 참여한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약 250개가 넘습니다. 아쉽게도 이 중에 우리나라 기업은 한 개도 없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인데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캠페인인 아리백 참여 기업이 없다는 것에 대해 국내외에서 많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국제적 온실가스 저감 행동에 참여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전기차 IT 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자사의 부품 공급 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생산토록 요구받는 등 개별 기업 대상의 요구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국내에서도 아리백 이행이 가능토록 그동안 많은 연구를 해왔고요. 수차례 기업체와의 소통 기회와 23개 의향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하는 등 국내에서도 아리백 이행이 가능토록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난 9월 2일 산업부에서 발표한 내용과 같이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아리백 이행이 가능토록 다양한 제도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부와 한전 등 유관기관과 함께 마무리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본격적인 행사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녹색 프리미엄이라든지 제3자 PPA, REC 구매, 지분 참여, 그리고 자체 건설 등 5가지의 이행 방법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그간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왔던 온실가스 배출권 인정 요구 또한 5가지 방법론 중에서 녹색 프리미엄을 제외한 4가지 방법론에 대해 산업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수용키로 하는 등 기업의 아리백 참여 인센티브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준비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으시고 추가 의견 또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오늘 설명의 진행 과정 중에는 실시간 채팅을 이용하셔도 되고, 행사 종료 이후에도 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팝업으로 안내되어 있는 것처럼 의견 제기가 가능토록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에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오며 이상으로 인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사훈 실장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리백 이행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김강원 팀장님께서 아리백 개요 및 도입 방안에 대하여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방금 소개받은 에너지공단 신재정책팀장입니다. 예, 먼저 발표 순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리백도 하나인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구체적으로 국내 동향과 저희가 준비한 세부 이행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생에너지 정책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현 정부의 최대 에너지 정책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서 추진 실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에 따라 가지고 매해 발전 설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목표 대비 초과 달성하는 등 보급에 대해서는 진행이 잘 되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7월이었죠. 정부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새롭게 좀 뉴딜 정책을 추진하자라는 취지하에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뉴딜 종합계획 중에서는 특히 저희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는 그린 뉴딜 를 발표를 하면서 거기서 친환경, 저탄소를 좀 더 가속화해보자라는 그런 목표하에 구체적으로 25년까지 당초 계획 대비됐던 목표보다 조금 더 해보자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법적 연말에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저희 5차 신재생 기본계획을 통해 가지고 정비될 예정이지만, 일단은 발표된 수치로 봤을 때는 약 30% 가까이 25년까지 초과 좀 달성을 해보자라는 정부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아리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두의 저희 부사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리백 자체는 2014년부터 기업이 사용하는 에너지에, 기업 활동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해 보자라는 그런 약속을 하는 캠페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참여해 주셨지만 그 CDP 위원회라는 기구에서 이거를 인정하는 방식인데요. 참여 대상으로는 글로벌 CDP에서는 일단 연간 100기가와트 아워 이상 사용하는 기업 또는 포춘 1000대 기업과 같이 좀 기업의 명망 있는 이런 기업을 대상으로 권고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검증 방법은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이 각 기업들이 아리백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참여 선언을 하고 그 이행 방법을 검증하는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일단 에너지원 자체는 저희가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 지열 등 재생에너지로 지금 구별을 하고 있고요. 방법론적으로는 직접 발전, 외부 구매 등 다양하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행 수단별로 각 지금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했는지 좀 살펴를 봤는데요. 최근 3년간 봤을 때 큰 좀 트렌드 변화는 있진 않았고요. 그래도 말씀드릴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면 제일 위에 언급되어 있는 세 가지 수단,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한다거나 아니면 녹색 요금제 또는 그 생산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이런 PPA 방식으로 거의 한 95% 내외를 점유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향 말씀드리면은 지금 7월 현재 242개, 아까 현재 기준으로 한 250개가 조금 넘고 있는데요. 7월 기준으로 242개 기업이 아리백 캠페인을 선언을 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국가별로 아까 말씀드린 그 방법론적으로 봤을 때 국가별로 또는 그 기업의 현실에 맞게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발전 원가가 상당히 좀 쌉니다. 토지도 넓고 그리고 일사 조건도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PPA랄지 자체 건설 이런 걸 활용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알리안츠라든가 이렇게 좀 유럽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녹색 요금제 아니면 금융권 특성상 대규모 발전소를 짓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녹색 요금제를 통해서 거의 전량을 조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국내를 말씀드리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뭐 계속 해외에서는 이렇게 늘어나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지금 아쉽게도 선언한 기업이 없습니다. 없는데 점점 그 좀 압박을 많이 이런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다양한 제도를 준비를 하게끔 이루었습니다. 여건 자체가 왜 그러면 그동안 좀 우리 기업들이 참여를 할 수 없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제가 근데 앞쪽에 좀 말씀드렸지만 재생에너지가 저희가 계속 3020 정책 통해서 최근에는 많이 발전을 확대를 해왔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재생에너지 보급률 자체가 좀 낮은 상황입니다. 왼쪽 표를 보시는 것처럼 독일,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이미 두 자릿수를 하고 있고 이웃나라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약 4분의 1 가량을 재생에너지로 이미 공급하고 있는데 저희는 2019년 잠정치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10%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리백 하기 위한 좀 여건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전기 요금 자체가 우리나라가 아주 싸게 지금 정책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그렇게 구성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직접 아직까지 태양광을 사용하려고 하면은 킬로와트어당 한 150원 정도 드는데 산업용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110원 좀 못 됩니다. 아직까지 좀 가격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었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자가용 설치하는 방법 이외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달할 수 있는 제도가 완비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현재까지 좀 참여 기업 자체가 미비하지 않았냐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가지고 여건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대표적으로 해가지고 보급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 여건 자체가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참여 의사 자체가 기업에서 의사가 많이 좀 우호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업들 스스로 국회 요청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아리백 제도를 하게끔 이렇게 좀 제언도 많이 해주시고 있는 상태고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는 아직 이런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 해외에서는 이 회사들이 가진 공장에서는 22년까지 100%로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하에 여건도 성숙했고 그리고 또 제도를 그동안 많이 준비해서 저희가 한국전기연구원 등 뭐 전문 연구기관과 함께 연구 용역도 하고 하면서 마련한 제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큰 방향성으로 보자면은 외국과 버금가게 다양한 이행 수단을 마련을 해 보자. 그리고 특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뭐 간접 배출 규제라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기업들이 전기 사용할 때 배출권을 이렇게 배출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받고 있는데요. 재생에너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의무도 한번 같이 좀 경감될 수 있는 거를 검토를 하자라는 취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 글로벌 아리백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기가와트아워 이상 쓰거나 뭐 포춘 1000대 기업 이런 대기업만을 상대로 하지 않고 뭐 공공기관도 우리나라에서 한국형 아리백을 통해서 참여를 유도하자라는 이런 방향성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재생의 사용에 대한 방법 총 5가지를 마련을 했습니다. 첫 번째 녹색 프리미엄, 인증서 구매, 그다음에 3자 PPA, 지분 참여 방식, 자체 건설 5가지를 만들어 봤고요. 이 중에서 밑에 표시된 4개 항목에 대해 가지고는 온실가스 배출권도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설계를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업들은 이러한 다양한 활용 방법 중에서 자신들이 선택한 방법을 가지고 이행을 한 다음에 저희 에너지공단에 제출을 하게 되면은 그 실적을 저희가 평가해 가지고 다시 기업들한테 알려드리면은 기업들은 다시 뭐 아리백 캠페인에 참여하고 싶으신 기업들은 저희가 오늘 같이 해주신 CDP 위원회에 제출을 해서 인정을 받는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로 흐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국내 도입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후속으로 각 안건별로 세부적 설명이 있겠지만 크게 5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녹색 프리미엄제 같은 경우에는 전기 요금을 조금 더 냄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사용량을 인정받는 방식이고요. 인증서 구매는 현재 RPS 제도에서 지금 발행되는 그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일반 기업들도 구매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조달하는 방법. 3자 PPA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뭐 저희가 한국전력공사 통해서 전기를 조달받고 있지만 한전을 매개로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전소를 직접 골라서 하는 방법. 그리고 지분 투자 방식도 조금 뭐 어떤 발전 사업에 지분을 직접 발전 사업을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지분을 참여할 경우에도 인정하는 방법, 그리고 자기 사업장 내에 자가 발전을 설치해 가지고 인정하는 방법, 크게 5가지 방법론을 결정했고요. 이건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도 이미 한 95% 정도 비율로 아리백을 조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 수준과 버금나게
방법론을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가 맡은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따가 다 발표한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에너지공단 김강원 팀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각 이행 수단별 세부 인정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은 모든 발표가 끝난 이후에 한 번에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 주제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정책실 서지원 차장님께서 인증서 구매 자체 건설 지분 참여 인정 방안에 대하여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정책실 서지원 차장입니다. 제가 이어서 좀 설명드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인증서 거래 그리고 지분 참여 그리고 자가 발전 이 세 가지의 아리백 기업의 이제 아리백 참여 방안 그리고 인정 방안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먼저 인증서 거래 시장 운영 방안 그리고 지분 참여 및 자가 발전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리백 이행을 위해서 인증서 거래 시장 운영 방안입니다. 아리백 이행을 위해서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기업 등의 이제 전기 소비자가 자유롭게 REC를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거래 시장을 이제 21년부터 개설 예정이고요. 거래 행위는 이제 저희 에너지공단이 현재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REC 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전기 소비자 간에 자유롭게 거래 체결이 가능합니다. 구매한 REC는 이제 전기 소비자가 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아리백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제출을 하게 되면 저희 공단이 재생에너지 구매 확인서라는 전력 양 단위의 이제 이행 어떤 확인서를 발행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아리백 이행이나 또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밑에 그림을 좀 보시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 설명을 좀 드리면 현행과 같이 RPS 설비 확인을 거쳐서 REC를 발급받고 그리고 위에 있는 프로세스처럼 현재처럼 RPS 거래 시장을 통해서 이제 공급 의무자에게 REC를 판매하고요. 이런 REC를 이제 RPS 의무 이행에 사용되는 하나의 프로세스가 이제 현재 프로세스가 있는 거고 밑에 있는 부분이 이제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에너지공단이 개설하는 아리백 인증서 거래 시장에 이제 자유롭게 REC를 이제 판매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 구매 주체가 되는 기업과 같은 이제 전기 소비자는 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로부터 REC를 구매해서 구매 확인서라는 발급을 수단을 이제 발행을 받아서 아리백을 이행하고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도 인정받는 이런 인증서 거래 시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래 방식은 이제 저희가 지금 설계하고 있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외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식이고요. 또 하나는 당사자 간의 이제 수의 계약 형태로 계약을 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장외 거래는 기본적으로 이제 매수자가 저희 에너지공단이 만드는 아리백 인증서 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자유롭게 매물을 등록하고 당사자 간에 의향 있는 매물들을 서로 선택하고 그걸 거래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여기 방식에는 이제 현물 방식, 그다음에 계약 거래 방식이 이제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현물 거래 방식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기업이 일회성으로 REC를 한 번만 거래하는 방식이고요. 계약 방식은 당사자 간의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다음 수의 계약 거래 방식은 저희 장외 거래 플랫폼을 활용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상호 계약을 이제 협의하고 가격을 협의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 에너지공단의 플랫폼에 이제 계약서 등록을 하는 절차부터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은 저희 계약서 등록을 하면 그리고 이제 그 플랫폼에 등록하면 저희가 그 대금 납부 여부를 평가해서 REC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저희 이제 공단은 당사자 간의 그 계약 사항하고 대금 납부 내역을 최종 확인 후에 REC 소유권을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주로부터 기업한테 넘기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거래시장 거래 참여 가능 자입니다. 먼저 이제 구매자는 현재 이제 산업용 또는 일반용 전기 소비자로 이제 하고 있고요. 이 소비자가 이 REC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저희가 오픈할 아리백 시스템에 이제 회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판매자는 현재도 REC를 발급받고 있는 그 RPS 설비 확인을 완료한 재생에너지는 이제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 이 네 가지 원을 이제 발급받는 발전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REC 계약을 이제 기계약을 체결해서 REC를 공급하고 있거나 어떤 설비를 양도양수하는 이런 발전 사업자는 거래 대상에서 이제 제외하도록 하고요. 네 번째 이제 구매 대상입니다. 구매 대상은 발전 사업자가 그 보유한 REC를 이제 직접 거래하는 방법 그리고 향후 발생할 REC를 이제 계약을 통해서 거래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게 되겠고요. 거래 주기는 이 장외거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약 월 1회 개설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고 수의계약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시 당사자 간의 계약을 하고 상시 거래를 하고 그 아리백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등록을 해서 거래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거래 가격입니다. 거래 가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특정한 가격이 있는 게 아니고 당사자 간의 그 판매자와 구매자 간 협의로 결정하게 되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장외 거래 플랫폼을 활용할 시에는 판매자가 REC 가격을 이제 제시를 하면 그 가격을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전력량 가격으로 한번 환산해서 구매자에게 제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밑에 예시 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태양광 1.2 가중치 사업자가 40 REC를 3만 원에 이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구매자에게는 이제 그 판매 전력량이 40 REC가 아니라 33 메가와트 아워 그리고 메가와트당 가격은 36,000원 형태로 이게 변환해서 실제 그 제공될 계획이 있고요. 실제 이 구매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실질적인 REC보다는 전력량 단위로 그 아리백 이행을 하고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거래를 하게 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거래 절차입니다. 좀 참고하시면 될 텐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저희가 전력 거래소와 그 REC 거래 정보를 지금 연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REC 거래 정보를 저희가 업로드를 해서 실제 매수자가 저희 아리백 거래 플랫폼에 이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조치를 하고 매물 등록자 간에 사전에 그 어떤 협의 가격 매물 어떤 의향 거래를 통해서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이런 프로세스고요. 계약 체결 후에는 실질적으로 당사자 간에 대금을 지급하고 대금 지급이 이제 확인이 되면 저희 에너지공단이 재생에너지 사업자로부터 그 매수자에게 REC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이런 절차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구체적인 거래 방법인데요. 먼저 그 장외거래 플랫폼 활용 시에는 첫 번째로 REC 매수 의향이 있는 기업과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거래 그 당일날 이 거래 플랫폼에 이제 매물 정보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이제 등록 정보들은 여기 그 표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과 같고요. 매물 등록하게 되면 상호 거래 정보들을 확인하고 이제 거래 신청을 하고 이제 거래자를 선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서로 의향이 있는 경우 이제 거래 신청을 하게 되고요. 거래 신청을 받은 판매자 또는 구매자는 거래 신청 내역을 확인 후에 최종 거래자를 선정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계약 체결이 됩니다. 계약 체결은 저희 아리백 그 시스템을 통해서 그 전자 서명 방식으로 전자 서명 방식의 이제 전자계약서 형태로 이제 될 계획에 있고요. 계약이 체결되면 당사자 간의 그 이제 실질적인 대금 납부 그리고 정산을 완료한 후에 실질적으로 최종 확인이 되면 공단이 소유권을 넘기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당사자 간 수의 계약 방식도 절차는 동일하지만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단계부터 계약 체결 단계부터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거래 실질적인 예시입니다. 저희가 이 거래 플랫폼을 현재 그 시스템을 구성 중에 있고 실질적인 그 하나의 어떤 매도 플랫폼, 매수 플랫폼 형식의 어떤 그 예시 화면입니다. 먼저 그 매도 플랫폼 예시를 보시면 일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매물을 각각 등록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매수하고자 하는 기업이 클릭을 하면 그 왼쪽에 제일 위에 있는 바와 같이 그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이제 정보 그리고 그 정보에 해당하는 그 전력량 단위로 환산을 해서 전력량과 가격이 이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아래 그 매수 플랫폼도 마찬가지로 기업 전기 소비자가 이제 매수하겠다는 의향을 등록을 하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반대로 이제 매물 그 실제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 매물 확인에 이제 내가 보유한 실질적인 REC 정보라든지 그리고 기업이 제시한 가격 어떤 세부 그 데이터들이 이제 표기가 되고요. 이런 것들이 최종 확인 후에 의향이 이제 있는 경우에 구매 또는 판매 버튼을 눌러서 상대한테 거래 신청을 하게 되는 이런 절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REC 그 거래 시장은 이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으로 지분 참여와 이제 자가 발전입니다. 지분 참여 방식은 그 전기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직접 일정 부분 투자를 하고 당사자 간의 이제 계약을 통해서 전기 또는 REC를 이제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지분 참여한 방식 같은 경우에는 구매한 전기나 뭐 REC를 아리백 시스템에 제출하면 이제 저희 공단에서 재생에너지 구매 확인서를 발행할 계획에 있고요. 전기 또는 REC 구매 실적에 대해서는 어떤 자발적인 활동으로 인정받아서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최종 인정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밑에 그림 보시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지분 참여를 하고 그 지분 참여한 프로젝트와 전기 또는 REC 계약 형태로 별도 계약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자가 발전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전기 소비자가 이제 자기 소유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거기서 나온 전기를 직접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 아리백 시스템에 이 실적 제출을 하면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행할 계획에 있고요. 이런 사용 실적에 대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관련 규정을 이제 10월 중에 이제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까지 시스템을 완비한 뒤에 내년 1월부터 인증서 거래 플랫폼을 오픈할 그런 계획에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말씀드린 그 인증서 거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 그 인정 방안 어떤 환경부하고 협의되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일부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최종 확정 부분은 어떤 차기 설명회나 어떤 다른 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정 사항은 말씀드리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걸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에너지공단 서지현 차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전력공사 요금 전력부의
임신하 차장님께서 녹색 프리미엄 운영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전력공사 요금기획처 요금전략부의 임신하 차장입니다. 지금부터 녹색 프리미엄제 도입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해드린 말씀은 다음과 같이 녹색 프리미엄제 개요와 부과 방식 그리고 절차,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 프리미엄이란 재생에너지 전기를 소비하고 이를 인증받기를 희망하는 전기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납부 금액을 약정하시고 기존 전기요금에 별도 프리미엄을 추가하여 구매하시는 순수 기부 프리미엄입니다. 해외의 경우에는 전력 사용량 기준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기부금 형태로 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는 목적은 소비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재생에너지 보급 및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기존의 RPS, FIT 등 공급 측면 제도와 병행 가능한 소비자의 수요 측면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 구조는 여러분들이 전기요금을 내고 계시는 2부 요금제인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에 별도로 녹색 프리미엄이라는 요금 항목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부과 방식을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이번 녹색 프리미엄제의 참여 대상은 산업용, 일반용 전기 사용자가 되시겠습니다. 산업용 전기 사용자는 공장이나 제조업의 전기 사용자를 말하고요. 일반용은 그 제조업 사용자의 본사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상업시설의 건물을 말합니다. 청구의 방법은 한전이 참여 기업에게 전기요금과 함께 병기 청구해 드리며 요금 고지서에 청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부하시는 방법은 참여 기업이 한전에 기존에 선택하셨던 전기요금 납부 방식, 즉 한국전력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이체 방식이라든지 지로, 지정계좌와 동일한 방법으로 전기요금 납부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일 참여 기업이 그 녹색 프리미엄제 약정 기간을 12개월로 하신다면 녹색 프리미엄은 납부하고자 하시는 약정 금액의 12로 나눈 평균 금액을 매월 12개월간 납부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절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의 방식, 즉 아까 약정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계약의 방식은 우선 참여 기업께서 한전에 입찰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입찰을 하셔서 입찰가액에 따라서 낙찰된 물량과 가격으로 계약할 예정입니다. 한전과 애공단 홈페이지에서 입찰 공고를 하실 예정이며 참여 기업은 입찰에 참여해 주시고 그 입찰과 개찰이 이루어진 다음에 낙찰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후 낙찰 가격과 물량은 개별적으로 한전의 입찰 시스템에서 각 참여 기업에게 통보해 드릴 예정이며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매월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방식과 같이 요금과 함께 납부해 주시면 되고요. 납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구매 인증서를 한전에서 발행해 드려서 나중에 아리백으로 인증되시는 것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최초 올해 12월에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월까지는 요금 청구를 저희가 수기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전부 입찰 시스템과 기존에 청구받으시는 그런 고지 방식과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향후 일정을 다시 한번 반복드리겠습니다. 신재생 발전 설비 지원에 대한 규정이라는 고시가 2020년 10월에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때 녹색 프리미엄에 대한 모든 방안들이 확정될 예정이고요.
이어서 바로 한국전력에서는 고객과의 계약을 기본으로 하는 기본공급 약관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공급 약관이 개정되는 절차는 한전의 이사회를 상정해서 상정 결과를 산업부에 인가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이를 2020년 11월로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약관 인가가 끝나면 바로 제도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한전과 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입찰 공고를 해드리고 2020년 12월 안으로 계약이 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1년 1월부터 참여 기업들은 프리미엄을 청구받으시고 납부하시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스템으로 처리되는 때는 2021년 3월 이후부터 되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약관 개정 후에 홈페이지와 한전의 고객센터 또한 한전지사에서 동시에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한전의 녹색 프리미엄제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전 임신하 차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한전 계약거래부 허지은 차장님께서 제3자 PPA 운영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전전력시장처 허지은 차장입니다. 예, 제3자 PPA 제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7월 9일 정부에서는 제3자 PPA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현재 전기사업법상 모든 전력 거래는 시장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전기 소비자가 특정 발전원을 선택해서 전력을 거래하는 방안은 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이 중요해짐에 따라 전기 판매 사업자를 매개로 하여 전기 사용자가 특정 재생에너지원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는 다음과 같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개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이 완료된 이후 관련 고시 제정 등을 통해 상세 설계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이며 향후 상세 설계 시 변경될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계약 대상의 경우 발전 사업자 같은 경우는 1메가와트를 초과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자가 대상이며 소비자는 비슷한 규모의 계약 전력을 소유하고 있는 일반용, 산업용 고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자 합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참여 기업이 직접 접촉하는 것이 원칙이며 한전은 사회에 플랫폼을 만들어서 참여자 간 접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매 방식에 대해 현재까지는 제3자 PPA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 소비자 보호 규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논의된 바 있으며 일례로 유리한 시간대만 선별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 등이 있습니다. 계약 가격은 참여자 간 협상을 통해서 결정하며 재생에너지의 발전 원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래 절차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현재 이 제도는 시행령이 개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개정안이 완료되고 고시 제정이 시작이 되면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전 허지은 차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리백 이행 수단에 대한 세부 인정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CDP위원회 김태한 책임님께서 글로벌 아리백 재생에너지 인정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CDP 한국위원회 김태환입니다. 아리백의 재생에너지 사용 인정 기준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저희 규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규정 설명드리기 전에 아리백에서 정의하고 있는 활용 가능한
재생에너지 전력 조달 옵션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리백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방안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자체 발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력을 외부로부터, 재생 전력을 외부로부터 구매하는 방안인데요. 구매 방안의 경우는 크게 다시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력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권리를 동시에 묶어서 구매하는 방안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전력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권리를 발전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는 방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전력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권리를 그 판매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력과 분리된 재생에너지의 권리만을 별도로 구매하는 방안을 두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테이블에서 2번과 3번, 4번의 경우는 발전 사업자로부터 전력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구매하는 방안인데요. 이 방안 같은 경우는 이 발전원의 발전 설비의 위치나 또는 계통과의 연계에 따라서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과 각각 그 조달 방안별 기준은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리백에서 그 재생에너지 사용을 선언하기 위해서는 기준은 사실은 간단한데요. 가장 저희가 큰 원칙은 투명하고 신뢰할 만한 수단을 통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그리고 이 확보된 권리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스스로 보유하거나 폐기하면 됩니다. 먼저 자체 발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체 발전의 경우는 인증서 발행이 가능한 시장과 또는 그렇지 않은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인증서 발행이 가능한 시장의 경우는 그 인증서를 공개를 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외부에 양도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폐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반대로 제3자가 우리가 발전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권리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들을 반대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이 원칙은 다른 방법에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다음은 구매한 전력인데요. 구매한 전력 가운데서도 공급업체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우리 기업 내부에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기업이 그 발전된 전력을 다시 구매하는 방안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그 기업이 부지를 임대하고 외부 사업자가 그 임대한 부지에서 재생에너지를 발전하고 기업이 다시 구매하는 방안인데요. 이 경우는 일단 이 관련 발전 사업자와 기업의 계약을 증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계통이 연계되어 있는 경우는 인증서를 반드시 보유하거나 폐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증서가 없는 시장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이 해당 발전된 전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부분들을 입증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계통과 분리된 발전 설비를 통해서 직접 연결된 송전 선로를 통해서 조달하는 방안인데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증서 발행이 굳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직관적으로 바로 선로가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인증서 없이도 바로 입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경우는 발전 사업자와 맺은 계약 부분만 입증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인증서가 발행이 되는 경우에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발행된 인증서를 보유하거나 폐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소외 계통연계 발전기에서 직접 조달인데요. 아마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PPA나 또는 제3자 PPA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이 경우에는 이제 인증서 자체가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발행이 되기 때문에 폐기 같은 경우도 사업자가 그 기업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기업을 대신해서 폐기를 해주거나 또는 기업이 사업자로부터 이 인증서를 양도받은 후 폐기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인증서를 폐기하거나 보유하지 않고 판매를 한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선언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발행된 인증서 중에 일부를 판매하고 일부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판매된 부분을 제외한 보유하고 있는 양에 대해서만 재생에너지 사용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흔히 저희가 부르는 녹색 요금제 또는 녹색 프리미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경우는 이제 통상적으로 그 판매 사업자가 그 사용하는 기업을 대신해서 인증서를 확보하고 동시에 폐기를 하면 되고요. 이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외부의 인증이나 제3자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때 검증은 기업의 검증이나 인증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이 판매 사업자가 신뢰할 만한 수단을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고 그리고 사용한 기업을 대신해서 이 부분들을 보유하거나 폐기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검증이나 인증을 얘기하고요. 국내 제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고시나 법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공단에서 이런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 때문에 별도의 검증이나 인증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력과 분리된 재생에너지 증서를 구매하는 방안인데요. 마찬가지로 기업이 구매한 증서에 대해서 폐기하거나 보유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인증이나 제3자의 인증이나 검증이 필요하기도 한데 앞서 이제 설명 주신 것처럼 외공단에서 이런 역할들을 충실히 해주시고 또 공개를 해주시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별도로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을 거로 보이고 있고요. 다만 기업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더 신뢰성을 확보한다거나 외부 커뮤니케이션 목적으로 제3자 검증을 추진하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폐기나 보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국내는 별도의 폐기 절차라든지 이제 반납하는 절차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확보하신 재생에너지에 대한 권리를 다시 시장으로 유통한다거나 제3자에게 양도만 하지 않고 계속 기업이 보유만 하고 계시면 이 부분들은 인정을 받으실 수 있고요. 네, 다음은 아리백에서 인정하는 발전원 그리고 지역적 범위 그리고 행사 가능한 기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리백에서는 태양광, 풍력, 지열 그리고 수력, 바이오 등 다양한 에너지원들을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아리백의 기본적인 특성상 이해관계자의 요구들을 많이 반영을 해서 기업들이 그 요구에 맞는 형태로 이제 조달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해외의 경우를 보면 주로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원을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연료전지 관련돼서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연료전지의 경우는 저희가 제한적으로 인정을 하는데요. 연료전지에 사용이 되는 수소가 그린 수소인 경우, 즉 재생전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수소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흔히 활용하고 있는 부생가스나 또는 LNG를 개질해서 만들어진 수소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지역적 범위인데요. 통상적으로는 이제 전력과 관련돼서 일관된 법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조달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동일한 국가가 되겠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미국과 캐나다나 또는 EU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일 시장으로 판단해서 캐나다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미국에서 조달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만약에 이제 사업장이 있는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외부에서 조달하는 것도 저희가 일부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증서의 행사 가능 기간인데요. 저희가 인증서 사용 기간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시점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대한 발전 시점과 사용 시점을 가깝게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해당 국가나 또는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을 저희가 준용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미국의 이제 그린이 같은 경우는 21개월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통상적으로 다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는 이 기간을 1년 안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행 보고인데요. 아리백에서는 이제 기업들이 신뢰할 만한 수단을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고 그리고 이 권리를 폐기하는 부분들을 매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CDP 플랫폼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요.
CDP 플랫폼에서는 통상적으로는 이제 매년 각 이전 해에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 7월 말까지 관련 내용들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DP위원회 김태현 책임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리백 이행 방안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채팅창에 자유롭게 올려주시되 채팅창에 공지 드린 바와 같이 질의 시 소속과 성함을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은 에너지공단 서은혜 대리님께서 잠시 진행을 맡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재생에너지정책실 서은혜 대리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드린 아리백 세부 이행 방안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지금 질의를 올려주셨는데요. 질의 시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영상 자료 업로드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고요. 또 내용 중에 아리백의 에너지원의 범위와 감축 실적에 대한 규정 지침이 언제쯤 마련되는지 질문해 주셨는데 해당 부분은 신재생에너지정책실 김강원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먼저 에너지원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국제적 기준에 따름이 어떻게 되는지 김태한 책임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지금 환경부하고 그다음에 저희 중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환경공단 4개 기관님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어차피 제도 자체가 내년 1월부터 시작되고 거기서 생산된 게 내후년에 배출권을 인정을 받는 거 스케줄상 그렇고요. 일단 규정 정비 쪽은 최대한 저희가 타부처 타기관 규정에서 단언해 드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같이 노력해가지고 내년 1분기 정도에는 마무리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료는 지난번 설명회처럼 어차피 다 공개된 자료이니까 유튜브 동영상도 좀 편집하고 자료 같은 것도 최종적으로 검수해가지고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올린 방안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에너지 인정 여부는 우리 김태한 책임님께서 국제적 기준과 함께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랑 다르게 신에너지 부분들이 이제 법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지금 법에 들어가 있는 신에너지는 거의 다 인정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적으로 저희가 재생에너지를 원으로 인정하는 태양광이나 태양열, 풍력, 지열, 수력 등 수력 바이오 등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신에너지로 이제 카테고리 되어 있는 것 중에서는 아까 연료전지 부분들은 특별히 그린 수소로 수소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정 범위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재생에너지라고 인정되는 것들 다 인정을 하기는 하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리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위해서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제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해외 기업들은 사실은 이제 환경적으로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에너지원들은 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수력 같은 경우도 대수력을 좀 피한다든지, 그러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도 좀 피한다든지 이런 경향이 많고요. 주로 이제 태양광이나 아니면 풍력 등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에너지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태한 책임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리얼테크 이규호 대리님의 질문입니다. 일반 기업들이 REC를 구매할 때 현 시스템과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서지현 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앞서 발제 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별도의 거래 플랫폼을 이제 현재 RPS 공급 의무에 사용되는 REC 거래 시장 외에 아리백용 저희 거래 플랫폼을 현재 구축 중에 있고요. 이게 구축이 완료되는 대로 이제 내년부터는 아리백용 거래 플랫폼에서 별도로 거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장님 그러면 다른 플랫폼이라면 REC 가격은 플랫폼마다 따로 결정되는지, 그리고 S&P는 별개로 REC만 거래하는 건지 문의 주셨습니다. 예. 그 REC 거래 가격은 당사자 간에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매수 또는 매도 그 거래 플랫폼마다 각각 그 별개로 이제 그 결정이, 그러니까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서 결정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S&P는 현재와 같이 이 REC하고 별개로 이제 판매 전기는 S&P로 별도로 판매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차장님께 한 가지 더 질문 드리자면, 지분 참여는 결국 간접 PPA나 REC 거래를 해야 인정되는 것인지, 지분 참여만으로는 인정이 안 되는 것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예. 그 지분 참여는 하나의 그 기업의 어떤 투자 행위에 이제 속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분 참여를 했다라고 해서 그 뭐 자동으로 어떤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분 참여 앞서 그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지분 참여한 그 기업과 지분을 참여한 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간에 별도의 REC 또는 전력 거래 계약을 체결해야지만 그 부분이 이제 아리백 또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되는 걸로 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현재 정부 발표안이 모두 CDP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쭤봐 주셨는데요. 이건 지금 그 CDP 위원회 김태한 책임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리백은 그 클라이맥 그룹에서 전체적인 운영을 맡고 저희 CDP에서 이제 기술적인 내용들을 총괄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국내 제도 같은 경우는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부터 저희가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을 같이 산업부랑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일단 CDP 기준에는 전체 다 부합한다고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잠시만요. 아리백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입니다. 구매 물량을 전력량으로 환산할 경우 가중치가 높은 재생에너지의 발전소 전력량 단가가 높아지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서지원 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그 아리백용 거래 플랫폼은 물론 REC 매물 등록을 통해서 자유롭게 거래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그 이제 전기 소비자의 구매 행위는 전력량으로서 이제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중치가 달리 반영되어 있는 그 REC와는 일단 조금 가치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중치가 그 상대적으로 높은 에너지원은 전력량당 가격이 가치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고요. 반대로 가중치가 그 낮은 에너지원의 경우에는 전력량당 가격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조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질문 주신 바와 같이 이해하신 바가 맞고요. 그런 형태로 좀 거래가 이루어지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장님 그 1번 다음 질문에 REC 계약의 경우 이미 수의 계약이 체결된 발전소가 계약 체결 전 유보된 현물 REC를 판매할 수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보유한 REC가 이미 그 RPS 시장을 통해서 이제 계약이 체결된 REC가 아니라면 보유하고 있는 REC는 거래가 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 3자 PPA 관련된 질문인데요. 제3자 PPA의 경우 지역 소싱 원칙이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한이 있는지, 그리고 제3자 PPA의 경우 송배전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한전의 허지은 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 제한 같은 경우는 현재 논의 중인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송배전 수수료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현재도 해당 기업에서는 송배전망 이용 요금을 납부를 하고 계십니다. 제3자 PPA에 참여하신다고 해서 그 송배전망 이용 요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지는 않고 현재 납부하고 계시는 금액만 그 똑같이 납부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녹색 프리미엄에 대한 질문입니다. 녹색 프리미엄의 입찰에 따른 공급량, 예상 비용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전의 임신아 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녹색 프리미엄의 입찰에 따른 공급량은 올해 12월에 입찰 물량을 총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애공단에서 재생에너지 통계를 RPS FIT 물량을 그러니까 그 다음 연도 21년도 물량을 전부 통계화해서 물량을 뽑게 되고요. 그것이 이제 정부와의 결정을 통해서 공급량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그거는 이제 애공단에서 결정되는 바에 저희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예상 비용은 이것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발적 참여에 의한 비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제가 얼마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하고요. 그러나 이 부분도 현재 정부와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LG화학에서 질문 주셨습니다. 녹색 요금을 제외한 아리백 참여 기업의 비용 지불 의사 결정은 배출권 가격과 재생에너지 프리미엄 가격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REC 가격으로 봤을 때 배출권 가격이 상당히 높아지거나 REC 가격이 상당히 낮아져야 기업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 단기적으로 제도가 마련되어도 기업 참여가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생각하시는 대응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에너지공단의 김강원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 지불 의사 결정을 배출권하고 프리미엄 가격 이렇게 보기보다는요. 의사 결정할 때 뭐 지금 재생에너지 구입 비용과 실제로 납부하고 있던 요금과의 차이에다가 배출권 가격까지 고려해가지고 즉 배출권 가격 플러스 요금과 재생에너지 그 구매 단가와의 차이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그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출권 가격이 상당히 높아지거나 상당히 REC 가격이 상당히 낮아진다. 상당이라는 거에 대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그냥 숫자로 말씀드리면은 REC가 낮은 경우 130원, 그러니까 구매 비용이 한 130원 킬로와트아워당 정도 되고 기업체가 한 110원 정도 킬로와트아워당 내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톤당 지금 넘었을 때는 4만 원까지도 넘은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약 대략적으로 한 20원 정도 되는 거 봤을 때 만약에 배출권 값이 현재 수준으로도 큰 격차가 없을 거라고 배출권 가격이 유동적이긴 하지만 잘 싼 값에 그런 발전소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특히 추세상 REC 값, 즉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의 발전 원가는 매년 10원 가까이 이상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이라는 표현보다는 근시일 내에 그런 좀 균형점을 찾지 않을까라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산업부하고 환경부하고 이런 협의를 통해 가지고 배출권을 번들링하는 거에는 아주 큰 그런 간격을 줄이는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경우 자발적 REC 구매 단가가 2원 킬로와트아워당 2원 이하로 매우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가격이 낮을 수 있는지 우리나라에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김강원 팀장님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발적 REC 구매 단가가 2원 정도 하는 것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일단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아리백을 이행할 때 PPA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대규모 설비 중심으로 짓고 있고요. 그리고 일사 조건이 아무래도 캘리포니아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애플, 구글이 캘리포니아 쪽에서 많이 조달하고 있는데요. 일사 조건이 제일 좋은 그런 여건이 가장 큰 발전 원가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말씀드리자고 한다면은 좀 당연한 얘기겠지만 발전량이 좀 일사 조건이 우수하고 그리고 토지비가 저렴한 이렇게 좀 발전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하고 그런 발전소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가장 현재로서는 값싼 발전소를 잡는 게 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분투자 자가발전 방안도 2021년 1월부터 도입되는지 일정에 대해서 문의 주셨는데요. 그 에너지공단 서지원 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2021년 1월 1일부터 동시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허지은 차장님께 질문 주셨는데요.
PPA 기간 등 세부 내용은 언제 공개되는지 중에 질문이 삭제됐네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녹색 프리미엄제 입찰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12월 말에 입찰을 받는다면 2020년 사용 전력량에 대해 재생에너지 구매를 인정해 주는 건지 질문 주셨습니다. 한전의 임신아 차장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다. 녹색 프리미엄제 입찰 주기는 연 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월 말에 입찰을 받으신다면 2021년 사용량부터 인정을 받으시는 게 되게 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솔라에픽의 윤소리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리백의 REC 거래 방식 중 현물 시장에서의 거래 비중이 높은지요? RPS 장기 계약과 같은 형태로 이행될 가능성도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에너지공단의 서지원 차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어떤 현물의 어떤 비중이랑 계약의 비중을 별도로 어떤 관리하거나 이제 컨트롤하는 거는 아니고요. 아까 소개드린 매수 플랫폼을 통해서 당사자 간에 이제 계약을 할 수도 있고 뭐 일시적인 현물 같은 거래를 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제약이나 그런 거 없이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녹색 프리미엄 입찰 최저 단가는 어떻게 논의되는지, 이 경매 입찰 방식이 배출권의 유상 경매와 같은 가격에 입찰되어야 되지는 않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한전의 임신아 차장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좀 유사한 답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한전의 입찰 최저 단가는 한전에서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게 자발적 납부 약정이고 순수 기부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참여 기업이 실제로 어떤 금액을 입찰해 주실지는 의사에 따르지만 현재는 최저 단가 정도는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매 입찰 방식을 배추걸 유상 경매와 같이 같은 가격에 입찰되어야 하는 부분도 저희가 함께 고려는 해보겠지만 실제 입찰하실 물량이 현재 참여하실 기업이 원하시는 물량과 비교했을 때 그 비교 물량과 저희가 입찰 물량 총 물량을 2개를 비교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논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GS 풍력발전 이지혜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혹시 재생에너지, 풍력, 연계, ESS 발급 REC는 아리백 거래 대상에서 논외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서지원 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REC 가중치가 어떻게 환산되는지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전력 양당 거래 방식이기 때문에 REC 형태의 거래는 현재 RPS 거래 시장에서 이제 REC 거래가 이루어지는 형태고요. 지금 아리백 플랫폼을 통한 거래 방식은 가중치를 이제 제외한 전력 양당 이제 거래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중치에 따라서 일부 전력 양당 가치가 조금 달라지는 부분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태양광, 풍력, 이제 수력, 바이오 에너지원이고 태양광 ESS 연계 풍력 ESS 부분은 좀 협의를 지금 현재 검토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서 최종안이 나오면 다시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3자 PPA 관련해서 허지은 차장님께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거래 기간 동안 세부 내용이 언제 공개되는지, 또한 중간에 한전이 발전소와 직접 계약을 하지만 참여 기업이 이행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어떤 보호가 제공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 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는 규정을 두지 않고 참여자 간에 협의된 계약 기간을 적용하는 방안을 지금 고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 참여 기업이 이행을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발전 사업자와 참여 기업 간에 협약을 맺으실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계약 조건을 마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추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제3자 PPA의 경우 게시별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들은 시간대별로 전력량 상계를 받게 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상계 방식이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전력량 그 상계 관련해서는 아까 구매 방식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결정된 부분은 아직 없고요. 아무래도 일반용 산업용 고객들은 전부 게시별 요금제 대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계약을 하실 때 시간대별로 계약을 하시지 않을까, 일단 지금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프리미엄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재생에너지 재투자 계획이라고 산업부 보도자료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정부 예산으로 활용하는지 아니면 한전 자금으로 사용하게 되는지 이런 관련 규정은 어떤 것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에너지공단의 김강원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 내용은 정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재생에너지에 재투자를 할 예정이고요. 관련 규정이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의 규정이 지금 시행령이 지금 개정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이후에 입법 예고 지금 기간인데요.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재생에너지 재투자하는 거고 한전에서 징수를 대행해 주신 거를 전액 저희 에너지공단으로 이체한 다음에 저희는 그걸 가지고 재생에너지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관리할지 어디 있을지는 큰 틀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재생에너지에 재투자한다. 이거는 아까 저희 김태한 책임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이 양을 아리백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당연히 재생에너지에 재투자할 거고 구체적인 사항은 법령 개정 이후에 설계할 이런 예정에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녹색 프리미엄 입찰의 경우 낙찰 시 계약 기간이 중장기로도 설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매년 6개월마다 새로 계약을 진행해야 되는지라고 물어보셨습니다. 한전의 임신아 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하고 전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네요. 입찰의 경우 계약 기간이 중장기로도 설정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일단 저희 신재생 물량이 전체 발전량 그리고 상위 기업 전력 소비량하고 비교했을 때 현재 입찰해드려야 할 총 물량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사실 희소 자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매년 입찰을 시행해서 매년 계약 기간을 12개월로 원칙적으로 운영하고 연 2회 운영을 통해서 중간에 하반기 정도에 하게 되면 나머지 입찰 물량을 한 번 더 입찰하실 수 있도록 그 후반기에 들어오시는 분은 약 6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계약 기간을 드릴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부 프리미엄인데 요거는 이제 기부금이라기보다는 일단 실제로는 기업 입장에선 법인세에서는 이제 송금 처리로 이용하시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보 리얼코 김동환님의 질문입니다. 아리백 제도는 종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보다 포괄적이고 세밀하게 적용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 이행해야만 하는 기업들이 해당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 강제 사항이나 페널티 등은 어떻게 될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부분은 CDP위원회 김태한 책임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리백은 자발적인 이니셔티브이기 때문에 아리백 제도 자체에서 페널티가 있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아리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30년까지 60% 그리고 40년까지 90%, 50년까지 100%의 목표를 최소한 이 수준에 맞춰서 목표를 수립을 하는 걸 요구를 드리고 있고요. 다만 이 목표에 대비해서 이행 수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행을 못하셨다고 별도 페널티를 드리진 않으나 다만 이 관련된 내용이 전체가 외부 이해관계자들한테 공개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라든지 또는 외부 투자자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외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압력 자체가 또는 기업의 리퓨테이션이 저하되는 부분 자체가 기업한테는 페널티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보임 코퍼레이션에서 질문 주셨는데요. 단순하게 현재 RPS 시장에서 기업이 REC를 구매하면 적정 변환 계수를 적용해서 아리백 실정으로 인정해 주는 게 낫지 않을지 질문 주셨습니다. 서지원 차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단계적으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이제 현재 REC 그 현물 시장과 같이 실시간 그 양방향 시장과 같은 그런 시장도 이제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지금 제도 초입 그 초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일정한 틀을 갖춘 그 매수 플랫폼으로 일단 그 서로 좀 명확한 그 확인 후에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하고 있고요. 단계적으로 말씀 주신 그 현재 REC 그 현물 시장과 같은 그런 양방향 실시간 시장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동양환경 최상협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폐열을 활용하는 자가용 발전 설비에서 판매 가능한 전력은 아리백 거래가 가능한지, 현재 불가하다면 검토되는 사안이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해당 부분은 김상원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 신재생 에너지 폐열이라는 워딩이 정확히 법적으로 구별된 게 아니어서요. 폐열 자체는 신재생 에너지 분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아리백에서 아까 말씀하신 5가지 에너지원, 뭐 태양광, 풍력 이것 등에 전혀 포함이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저 워딩 자체로만 보자면 폐열 자체가 신재생 에너지에 포함 안 되기 때문에 아리백에 인정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PPA 가격이 REC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싼데 인증이 전력량 기준으로 된다면 모두 가장 저렴한 REC를 구매하지 않을지, 구체적으로 킬로와트아워당 구매 가격이 실제 인증 가능 그 전력량으로 어떻게 환산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 주셨습니다. 해당 부분은 서지원 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그 PPA하고 REC 그 거래는 일단 좀 그 다른 차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PPA는 그 인증서와 전기를 한꺼번에 이제 구매하는 방식. 전기를 구매하면 그만큼 인증서 외에도 그 전기 구매에 대한 편익이 이제 별도로 발생하는 거고요. REC 거래는 별도 인증서를 통해서 이제 재생에너지 인증 구매 사용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두 개를 좀 분리해서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킬로와트 아워당 그 이제 그 구매한 그 양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인증 그 구매 확인서를 통해서 재생에너지 이제 구매량을 이제 연기를 해서 그걸 재생에너지 구매 확인서를 이제 별도로 발행을 해드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아리백 또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REC 판매와 관련하여 이미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만약 500kW 발전소 중 300kWh만 쪼개서 계약한다면 200kW에 대해서는 아리백 목적으로 REC 판매가 가능할지 질문 주셨습니다. 해당 부분도 그 서지원 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원칙적으로 그 보유하고 있는 REC가 있다면 다 그 RPS 거래 시스템 혹은 아리백 거래 시스템 그 선택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고요. 다만 그 어떤 행정적으로 아니면 이 기존의 RPS 어떤 고정 가격 계약이라든지 그런 계약과의 어떤 관계 부분은 좀 더 검토를 거쳐서 저희가 이제 최종 확정 안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에너지융합협회 정택중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아리백 대상 기업이 100기가와트아워 이상 소비하는 기업들인데요. BMW나 애플의 경우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에도 아리백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 아리백 대상 기업의 확대 전망은 어떤지 알고 싶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해당 부분은 CDP위원회 김태한 책임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최근에 고객사 쪽에서 이제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뭐 BMW나 애플 같은 이런 고객사에서 협력사들한테 요청을 하는 부분은 아리백을 가입을 해서 100%를 다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각 고객사들은 자사
들어오는 부품에 대해서 그 애플이면 애플향, BMW면 BMW향 제품에 대해서 100%를 써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일단 그래서 뭐 100% 전체를 해달라는 요구는 아직 있지는 않고, 이것과는 별개로 저희도 이제 좀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제 허들을 낮추는 방안은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질문 시간이 많이 되어서 지금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받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입니다. 일반용 전력을 사용하는 건물에서 자가용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자가소비 명목으로 아리백 소비 인증서 발급이 가능한 게 맞나요? 그리고 이 경우 건물 소유주가 에너지공단에 아리백 등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경우 등록비가 얼마가 될지 질문 주셨습니다. 해당 부분은 에너지공단 김강원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질의도 더 이상 안 올라오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말씀하고 같이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한전 임시차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일반용 전력 사용하고 있는 고객은 대상이 맞고요. 등록비 별도로 고려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그냥 시민 사회에서도 그냥 사용 에너지 종만 맞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될 것 같고요. 수요 자체는 저희도 현재 상태에서는 좀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뭐 상업용, 일반용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사업용이죠. 그러니까 산업 일반용 같은 경우에 한 70-80% 정도 국내 그 전력 사용량이 점유했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고요. 뭐 확률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제도 워킹하는 과정에서 한 2-3년은 운영해 봐야지만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신 과학기술대에서 당연히 5가지 방법 중에 여러 가지 혼용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실제 제가 모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각 기업들 현재 이행하는 기업들조차도 자사의 그런 여력에 맞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봐서는 그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리백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리백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접속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다 빨리 쏘셔야 돼요. 몇 시 타세요? 따로 안 끊었는데 뭐 같이. 네. 예.